당연히 그런 보험들은 지금 가입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나올 일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이로움을 드리는 보험 골라담기 김유진 지사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간혹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는 말도 안 되는 보장을 가진 보험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보험들은 지금 가입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나올 일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건강권은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첫 번째는 고정금리형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입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최저보증이율 6%, 7% 이상으로 판매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7.5%, 10.5% 이런 식으로 금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으로 변경하라고 하거나 더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으시고 해지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요. 이런 보험은 해지하지 마시고 추가 납입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2번째는 2008년 이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인데요. 이때 암보험들은 보장 범위가 좀 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기타 피부암만 제외를 하고요. 즉 일반암을 3천만원 가입하셨다면 유사암도 3천만원을 지급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이 아닌 기타 피부암과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1년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보험회사들이 유사암의 한도를 일반암 진단비의 20%로 축소를 했습니다. 한동안 갑상선암에 대한 필요성을 고객님들도 높게 느끼시다 보니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5천을 지급하겠다며 유사암 진단비로 보험회사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현재는 갑상선암 진단비를 2천만원 보장받고 싶다면 일반암을 1억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갑상선암은 여성 2위 암에 속하고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걸린 암이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지급한다.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무려 100%라고 합니다. 전립선암은 95.2%, 유방암은 93.8%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서 먼저 보험금을 받고 나면 이후에 혹시나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등 사망률이 높은 암에 걸리시게 된다면 이미 암 진단비로 일반암 진단비로 보험금을 받았으니 그 이후에는 받을 게 없다는 뜻인데요.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지만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암 발병 이후에 생존율이 떨어지는 암에 걸렸을 때는 이미 암 진단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어서 암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과거의 암보험도 유지를 하시면서 신규 암보험도 보완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3번째는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상해 실손 의료비의 한 종류인데요.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비는 보험회사마다 보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정확히는 보상 한도가 달랐다는 건데요. 상해 실손 의료비는 2가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를 가입하는 법.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상해 의료비라는 담보입니다. 첫 번째인 상해 입원 의료비는 입원 시에는 3천, 5천, 1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자기 부담금이 없었고요. 상해 통원 의료비는 10만원, 30만원 선택이었고 5천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를 하고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인 상해 의료비는 입원, 통원 관계없이 한 상해 사고로 인한 것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 중에 한도를 선택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도가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에 비해서는 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입원이던 통원이던 관계가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입원을 했을 때는 한도가 1억 원인 실손이 당연히 1,000만 원의 실손보다 훨씬 더 좋겠죠. 어차피 둘 다 100% 보장이니까 한도가 1억 원으로 높은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 희박한 경우잖아요. 통원인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MRI를 통원으로 찍었는데 병원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통원 한도가 10만 원이신 분들은 나머지 90만 원을 다 내 사비로 내셔야 하겠죠. 그런데 일반상의 의료비는 입통원 상관없이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통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오던 1,000만 원이 나오던 100%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4세대 실비는 통원으로 치료했을 때 급여 20만 원, 비급여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상해 의료비는 가벼운 상해 사고일 때 1천만 원까지 통원하여도 1천만 원까지 해줄 수 있으니 보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상해 의료비의 장점은 다른 곳에서도 있는데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에 대한 치료비도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0%밖에 안 주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실손 의료비는 산재사고와 자동차 사고에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고 시에 나에 대한 치료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100% 지급을 하기 때문이죠. 산재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고를 실손 의료비에서 보장을 해주면 중복 보장이기 때문에 약관상에서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 의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도 발생한 치료비에 5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던 분들 중에는 그럼 이미 놓친 거 청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고 이후 3년까지이기 때문에 혹시 3년 이내에 교통사고가 났거나 산재사고가 났고 그리고 내 실비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 실비보험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보험증권 찾아보셔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한방 치료비에 대해서도 치료받으신 부분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한데요. 한의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여로 실비보험 처리를 해봤자 정말 조금 나오거든요. 대부분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상해 의료비라면 입원, 통원 구분 없이 100% 보장이고 거기에 약제비까지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탕약을 지어 먹어도 100% 보장이 가능하고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치료,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정말 말이 안 되는 보험인 거죠. 그리고 사고로 치아를 다친 경우에도 상해 의료비에서는 치아 보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료비까지도 100% 보장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물론 단점도 존재하는데 일단 1세대 실비보험이다 보니까 현재는 가입을 하실 수가 없고요. 고객님을 상담하다 보면 내가 청구를 안 했는데도 실손보험료가 오른다, 이상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손의료비는 2021년 7월 이전 실손의료비까지는 가입자 전체를 두고 보험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내가 청구를 안 해도 사람들이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거죠. 그런데 상해 의료비와 같은 1세대 실손은 보험금을 100% 주다 보니 가입자분들이 병원을 가는 것이 수월하고 보험금 청구도 마음 편히 하십니다. 그리고 가입자분들의 평균 나이도 많아지다 보니 아픈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니 또 청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청구를 안 해도 같은 보험을 가입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청구를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은 안 가고 보험료는 자꾸 오르고 실손보험료가 10만원, 20만원 넘어가면 부담스러워서 유지하기 어렵겠죠. 모두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과도한 의료 쇼핑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일반상의 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만 보장하고요. 180일도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 고객분들이 많이 민원을 넣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고가 나서 다리에 핀 삽입술을 했고 그리고 180일 이후에 핀 제거를 하는 것은 보장을 못 받는 거죠. 180일이 지나면 동일 사고건에 대해서는 평생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증 상해로 장기간 입원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비는 180일이 아니라 365일까지 보장을 해주거나 최근에 나온 실손의료비는 보장 금액을 다 쓸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장되는 실손의료비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급병실료가 보장이 안 되고요. 현재는 상급병실 1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했을 때 기준으로 병실과 차액에 대해서 50%는 보장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도 단점일 수가 있죠. 작은 사고나 입통원은 보장이 잘 되지만 직업적으로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장점과 단점이 있는 상해 의료비까지 3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나머지 2가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며 보험 골라담기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이나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뒤에 나오는 제 얼굴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